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스트레이티지 전도사 금전입니다. 자, 오늘은 내 MSTU, MSTX, MST3가 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지 이 감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요. 제가 우측 상단에 영상을 걸어 놓을 거예요. 우리 2025년 5월 12일에 제가 MSTU가 MSTX보다 수익률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MSTU 투자자다, MSTX 투자자다 좀 먼저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MSTR 또는 내가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거나 레버리지에 내가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 ETF에. 그러면은 꼭 오늘 영상과 우측 상단에 제가 링크 걸어놓은 거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MSTR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각종 ETF들을 이렇게 조금 운용해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유튜버입니다. 자, 4,778명이에요 현재. 5,000명, 10,000명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를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알차게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MSTR 주식에 비해서 이 각 그래프들이 상승할 때는 미친 듯이 튀어오릅니다. 이 세 개의 ETF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이 24년 9월 30일입니다. 이때부터 MSTR은 234%가 올랐는데 저번 상승장에서 우리 MSTU나 MSTX는 526% 정도 올랐습니다. 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다 정도로 복리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꼭 곱하기 2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늘어나는 금액을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3배짜리는 타이 추종을 불허합니다. 119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위험 고수익이죠. 근데 횡보장에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감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맨날 감가 한다고 하는데 왜 감가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에 와서 보면요. MSTU는 본주보다 조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요 9월 30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19%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락률이. 그런데 MSTX는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차이가 많이 나냐? 제가 앞선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 지금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운용을 잘 못한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스왑 한도가 일찍 끝나서 자체적으로 운용을 할 텐데 얘네들이 그런 운용 능력이 저는 조금 부족했다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배짜리도 지금과 비교해서 9월 30일 날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59%의 이제 이 감가죠. 감가상각이 되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감가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제가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제가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올려놨어요. 거기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우리가 공부할수록 불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맨 아래에 이제 오늘 할 거 업로드를 해놨는데 자, MSTR 레버리지 운용 보수 비교표로 해놨어요. 제가 운용 보수 비교표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1년에 이제 연으로 해서 1.05%, MSTU는, MSTX는 1.29%, MSTG는 1.05%, 그죠? MST3는 4.78%네요. MSTS도 4.78%. 그래서 1일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거를 꼭 내가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에 녹여서 깎아내려요. 깎아내린다는 뜻이 뭐냐면은 이 MSCR 본주는 횡보할 수 있어도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하향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 MSCR 주식을 사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 가지 용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derivative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파생 상품이에요. ETF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 ETF들은 일정 분량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MSTR의 ETF들은요,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MSTR 주가에 따라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 계약을 하는 모처가 있겠죠. 더 큰 회사가. 그래서 스왑 계약 또는 옵션 선물 등의 계약을 하는 게 이제 derivative라는 단어예요. 그 파생상품이라는 단어입니다. derivatives. 자, 기억하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derivatives.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왑이에요. 스왑. 자, MSTR 주가가 2배 오르면 ETF가 2배 수익을 받도록 설계된 계약이죠. 그죠? 계약. 자, 그리고 certificate은 이제 말 그대로 증서인데 일부 유럽 ETF에서 사용하는 구조예요. 우리 MST3 영국장이죠. 법적 소유권은 없고 특정 수익률만 보장받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inverse exposure는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MSTG, MSTS처럼 인버스 ETF가 사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데일리 리셋하면 일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이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추적 오차가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추적 오차가 안 발생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호가가 이 위아래가 조금 큰 경우에는 끝날 때 어떤 건 높이 오르고 어떤 건 많이 떨어지고 추적 오차가 생깁니다. 이 회사에서 그런 어떤 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내가 꼭 맞춰야 된다 이런 룰은 없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모니터를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요. 스왑 아니면 파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가 여기 투자한다고 해서 MSTR이 막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MSTR의 본주를 뭐 갖고 있다. 뭐 오히려 그런 개념은 이제 전환사채에 가깝죠. 그죠? 자, 갚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MSTR이 담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든 거를 우리는 2배, 3배 레버리지의 변동성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용에 대한 말 그대로 운용 보수를 냅니다. 그래서 영어로 expense ratio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5%, 1.05%, MSTX는 1.29%, MSTG는 1.05% 이렇게 내가 이 운용 보수가 나는 얼마를 내고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MSTX 같은 경우는 1.29%로 MSTU보다 조금 더 높죠? 그죠? 그리고 MST3는 비싸다. 4.78%. 근데 이게 언제 깎이는 거냐? 1년에 한 번 깎이는 거. 1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깎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감가가 지금 몇 퍼센트야? MST3를 2024년 9월 30일에 사신 분은 59%가 깎였는데 1년 동안 내가 4.9%밖에 안 깎인다고? 4.78%밖에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연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이 거래일만큼 차감을 해요. 1년 내에 거래일만큼 차감을 해서 보이지 않게 ETF 가격에 내재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설명하고 왜 그렇게 많이 빠졌는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자료는 이렇게 제가 다 업로드 해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ETF는 이제 기초자산의 2배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반영을 하죠. 그죠? 그러고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운용보수가 빠진 금액, 그리고 거래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가를 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스왑 계약 한도가 이제 다 차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운용하다가 운용을 잘하면은 이 주가에 대한 또 이게 또 2배 이상으로 또 올리진 않아요. 그만큼의 수익은 얘네들의 성과급이겠죠. 그죠? 그리고 MSTX는 그 성과급이랍시고 배당을 한번 줬다 이 말입니다. 이제까지 깎인 건 생각 안 하고. 자, 그래서 장기 보유에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래서 마이너스도 우리가 4.78%를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보고 시작을 한다. 말 그대로 내가 이 시합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년간 MSCR이 20% 오르면은 3배 레버리지인 MST3는 60% 올라야 되는데 4.75%, 4. 몇 퍼센트 빼고 난 55.2%의 거래세 빼고 난 그 정도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50%까지 났잖아요. 그죠? 궁금하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내 레버리지는 왜 계속 줄어드는가? 요거를 제가 엑셀표로 또 만들었습니다. 재밌겠죠? 그죠? 이 엑셀표는 뭐냐면요. 자, 우리 본주가 있어요. 본주가 내가 원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하락률이 마이너스 5%가 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은 95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 이 95만 원이 다시 여기 보시면 원금 회복 필요 상승률이라고 해놨죠.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마이너스 5%가 그대로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야 돼요. 5.26%가 올라야 됩니다. 언뜻 봤을 때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만약에, 자,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50%가 다시 오르면 50의 반인 25%가 오르니까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원금 회복하려면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100%가 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500달러의 돈을 넣었어요. 근데 주가가 200달러가 됐어요. 몇 퍼센트가 빠졌는지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되는지 잘 몰라요. 단순히 계산해서 50% 빠졌으니까 50% 올라야지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200에서 500이 가려면은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이너스 5%를 예시로 들어드렸고요. 그러고 조금 더 쉽게 마이너스 10%로 우리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100이 9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이 90만 원은 다시 100만 원이 되려면 10%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11.11%가 올라야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 20%가 빠졌어요. 그러면 100에서 80이 되고요. 80이 100이 되려면 25%가 올라야 돼요. 20%만 오르면은 28에 16, 9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0으로 놓고요. 우리가 2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숫자를 움직이면 여기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니까 2배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20%가 됐을 거예요. 그럼 100이 80이 됐을 겁니다. 80이 100이 되려면 25%가 올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11%가 본주에선 올라야 된다고 했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얘가 이렇게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금 상승률이 2배니까 22.22%가 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 2.78%가 그러니까 25%를 상승을 해야 되는데 본주가 2배 오른 게 22.22%까지밖에 안 되니까 본주는 원금을 찾아도 2배 레버리지는 2.78%가 하락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주는 원금을 회복을 해도 얘는 2.78%가 더 올라야 원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을 때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3배짜리는요. 100이 마이너스 30이니까 70이 됐죠. 그죠? 자, 원금을 회복하려면요. 42.86%가 필요해요. 30%가 빠졌는데 42.86%가 필요합니다. 본주는 원금을 이미 회복을 했어요. 근데 본주가 11.11% 상승해서 회복을 했으니까 여기서 3배를 곱하면 30.33%가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10% 손실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아래로 빵 쳤다가 위로 올라왔어도 마이너스 10%는 우리는 감수를 하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비트코인이 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고점에서 여기까지 26% 빠졌어요. 26%. 그러면은 수치상으로 MSTU는 26% 빠졌으니까 MSTU는 2배인데 마이너스 70%가 빠졌네요. 26% 빠졌는데 마이너스 70%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6% 빠지면,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26%가 빠졌으면 마이너스 52%가 빠져야 맞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또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면서 38.06%의 로스가 났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은 거의 80, 90%의 로스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가가 생긴다는 거예요. 3배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감가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운용, 이 선물 운용이나 우리 수합 한도가 다 차면 수합 한도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따라간다고 했죠. 초반에. 그래서 ETF는 어떤 이제 수합 계약, 연초 계약 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수합 계약이 있을 때가 괴리감이 덜합니다.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운용사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까지의 이제 여러 가지 뷰가 있겠죠. 이제까지의 어떤 이 운용 보수 능력을 본다고 하면 MSTU가 MSTX보다는 낫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MSTX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네. 이번 상승장에 돌입을 하면 MSTX에서 조금 더 높은 상승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MST3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 자산이 왜 녹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하향한다. 레버리지 ETF들은 횡보를 하면 우하향한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우하향을 막기 위해서 양매수,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을 취한다든지 일정 기준에서 아니면 최소한 4848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물량을 늘리고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로 조금은 진행을 해보셔야 이 감가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결론은 ETF는 자 MSTR, 엔리스트 최소한 MSTR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TQQQ처럼 이렇게 적립식 매수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단타를 추천드리고 적어도 적립식 매수를 시작을 할 거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상승장을 기대하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 우리 모두 다 10월, 12월 이후에 하락장을 보고 있죠. 그런 사이클 또는 우리 MVRV 지수라고 또 이렇게 파이사이클 탑이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볼 거예요. 봐서 우리가 또는 MSCI 과대평가 되어지는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인버스를 차근차근히 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사랑합니다.